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드러난 경기 동탄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3년 전 이곳에 입주한 이모 씨도 피해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계약을 망설였던 이 씨가 결국 계약을 한 이유는 안전한 집이라는 공인중개사의 설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중개인이 이 집 들어오려고 줄 서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보고 갔고 지금 아니면 여기 못 구한다. 거래량이 많아가지고 보험 안 들어도 된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공인중개사들이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건축 사기꾼 남모 씨 일당 61명 중 무려 9명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안전하다거나 2억 원짜리 보험을 가입해뒀으니 사고가 터지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며 계약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 시 첨부되는 2억 원 공제증서는 한 업소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전체 사고에 대한 보상 한도로 지금처럼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 50명, 100명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는 거예요. 금액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재산으로 변제를 한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죠. 사기인 것을 알면서도 중개업자가 대놓고 깡통주택으로 폭탄 돌리기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만기 되기 전에 다른 세입자를 맞춰서 진행하면 돼요. 2,000에서 2,500 정도를 챙길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 사기가 속출하자 뒤늦게 지자체들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깡통 전세 위험을 알면서도 중개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을 적발했고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시와 화성시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국토부도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는 등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 동탄 신도시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아온 이모 씨. 이 씨는 지난주 집주인인 지모 씨로부터 보증금을 못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파산을 해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경매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법원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인 지 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확인된 것만 40여 채. 앞서 250여 채를 보유한 박모 씨 부부의 전세 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한 달이 건너면 피해자가 나올 정도로 동탄 일대는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회사 동료가 같이 고초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가 피해자들을 만나본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40채, 250채 임대인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인데 전세 계약을 대행한 공인중개사가 같은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세입자가 박 씨 부부와 2021년 6월에 맺은 계약서와 다른 세입자가 지난해 말 지 씨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중개대리인은 이모 씨로 동일 인물입니다. 경찰은 중개대리인인 이모 씨와 아내가 지 씨와 박 씨 부부 거래에 모두 개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중개사가 업무만 대리한 게 아니라 공범 내지는 거래를 주도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도 가능합니다. 언뜻 실패한 갭 투자로 보이더라도 공모와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 만료 뒤에도 돌려줄 생각이 없는데 임대를 한 거라면은 기망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경찰은 박 씨 부부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이 씨 부부도 출국 금지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수도권 일대에서 67명으로부터 140억 원대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업자를 구속 송치했고 부산에서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매물 90개의 전세를 내준 부부가 잠적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담자도 엄벌하도록 조직적 전세 사기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최근 들어 전세 사기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기도 하고 또 다양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낮아져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는 깡통주택이 지금까지는 가장 흔한 유형이었는데요. 그렇죠. 새로운 유형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신축 건물을 지은 뒤에 브로커와 짜고 전세금을 모두 챙긴 다음에 빈털터리 바지 사장에게 떠넘기는 건축주 먹튀 방식도 있고요. 네. 이 두 방식을 섞어서 전세가와 집값 상승을 모두 노리고 소유자를 분산시킨 것이 바로 이번 미추홀구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또 대부분 이사 오는 날 잔금을 치르는데 세입자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는 밀어내기 수법도 있는데요. 네. 임차인의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임대인의 담보대출에 대한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경매에 붙여지면 세입자를 후순위로 밀어내는 겁니다. 네, 다양하기도 하고 교묘하네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그 밀어내기 수법, 이건 정말 당하기 쉽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전세집 구할 때 이런 집은 유의해서 잘 살펴봐야 한다. 이런 유형의 주택들이 있겠죠. 네, 첫 번째는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경우입니다. 이런 집들은 경매에서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 전세금을 오롯이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입니다. 넓은 면적이나 가전제품 풀옵션 같은 광고에 혹해서 네. 실제 매매가보다 비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혜택입니다. 네. 몇 년치 이자를 대신 내준다면서 전세 대출을 유도해서 높은 보증금을 챙겨가고요. 반대로 신축인데 너무 보증금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대출이 엄청 많은데 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뭐 회장님인데 재벌집 부자라고 안심을 시키거나 가짜 보증보험 증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말하자면 주변보다 조건이 너무 좋거나 싸다 이러면 일단 조심해서 봐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유형은 다양하지만 지금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의 정보의 격차가 너무 크다. 이게 또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네. 집주인 정보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요즘들 다들 떼 보시긴 하던데. 네,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이고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놓은 안심 전세 앱이 지난 2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는데요. 안심 전세 앱이요. 네, 맞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신축 주택의 준공전 시세와 광역시 수도권의 각종 부동산 시세를 제공합니다. 체납 세액이나 대출도 확인이 가능하고 네. 다음 달부터는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어플로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저희 MBC가 만든 깡통 전세 감별기도 네. 주소만 넣으면 시세나 전세가율 등을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네. 간편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네. 가입 가능한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2021년 9월부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네. 각종 면제 사유가 있거든요. 이 역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제가 있더라도 세입자 동의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보증보험을 또 가입 못했거나 세금 체납이라든지 근저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네.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집주인 명의가 바뀔 경우에도 보증금을 우선 받는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네. 가장 쉽게는 안심 전세 앱과 보증보험, 줄여서 안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심 전세 앱 그리고 보증보험 네.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